자, 북한이 지금 어제 그 우주 발사체를 쐈는데 이 성격이 뭐냐 놓고도 혼란입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경보를 발령한 걸 놓고 왜? 누가 쐈는데?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발령했는데? 어디로 피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게 없어서 이 북한의 미사일이다. 한국 합참이 우주 발사체라고 했다. 오키나와 지역에 있는 분들이 평소 훈련된 대로 그 장소로 대피하라는 일본과 극히 대비되어져서 하나마나한 그런 경보 발령을 했고, 그것도 시간이 늦었고, 경보 발령이 실제 발사 타이밍에서 늦었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의 이 평소 이 경보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속에서 국민들의 위험만 가중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과연 우주 발사체, 즉 나로호 같은 위성을 쏜 것이냐, 로켓 위성을 쏜 거냐, 아니면 이것이 북한이 계속 실험해오던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실제로 실험하려 한 거냐, 이걸 지금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요, 이 고각 발사를 통해 가지고 13,000km 정도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했지, 실제로 북한이 최고로 멀리 쏜 것은요, 지난 2022년 10월 4일 날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넘겨서 화성 12호로 추정되는 IBRM을 발사한 것이 가장 멀리 보낸 겁니다. 그때 북한은 정상각도 30도에서 45도 사이를 이렇게 사이로 발사를 해서 고도 970으로 해서 4,500km를 날아가서 괌을 타격할 능력을 보여줬어요. 북한에서 괌까지는 3,500km인데 북한이 작년에 10월 4일 날 4,500km를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2,700, 3,700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때 4,500km를 갖다가 최대 사거리로 시험 발사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최대 사거리를 포함한 정상 각도 발사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의 마지막 관문인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대기권을 재진입을 할 때 과연 북한이 그걸 갖다가 견딜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었느냐. 즉 대기권 재진입할 때는 초고압, 즉 마찰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이 탄두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쐈던 것도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는가라는 부분에서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아주 멀리 한번 쏴보고 싶은데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그래야 실전 상황에서 대기권 밖을 이렇게 벗어나서 그래서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서 공기 저항 없이 날아가다가 다시 대기권 재진입을 해서 미국의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가? 이것이 북한의 이 ICBM 기술이 완성되는가를 따지는 이 최종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이 부분을 실제로 안 해봤기 때문에 최대가 4,500km니까 북한이 실제로 멀리 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요, 실제 기술이 완성되었는가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북한이 실제로 ICBM을 연습 삼아 쏜다면 미국이 격추하거나 보복을 할 수 있으니까 멀리 길게 실전 상황으로 쏴보지 못하는 게 가장 아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나로호가 발사된 걸 핑계 삼아서 우리도 정찰 위성을 쏜다 하면서 실제로는 ICBM을 쐈을 거다. 자, 북한이 끝이 뭉텅해서 위성을 탑재한 걸로 보이는 만리경이라는 정찰 위성을 탑재한 걸로 보이는 발사 당시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마는 그럼 북한이 공개한 거지 우리 측이나 미국이 확보한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믿기 어렵고요. 또 한편으로는 북한 기술에 지금 위성이라는 것은 이 광학 기술,
그야말로 렌저 기술이 생명인데 북한이 이런 정도의 광학 기술 렌즈를 구할 수 있겠느냐? 없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쏜다라는 것은 별 실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요,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지 제대로 규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보도 혼란스럽지만은 북한이 이번에 싼 정찰 위성이라는 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위성이라고 하고 심지어 당일도 합참이 우주 발사체라고 말을 했는데 지난 29일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위성 발사 날짜를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사이에 쏠 수 있다고 말을 하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이라고 대통령실에서 규정을 했고 말 그대로 위성이라는 것은 속임수고 실제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북한 탄도미사일 이러면 31일 발사라는 말이 그대로 계속 인용이 되었지요. 자, 그래서 대통령실은 NSC 상임위원회가 종료된 후 외교부 발표를 할 거라고 공지했는데 회의 후 외교부가 낸 성명에서는 소위 위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유선 협의 후 입장문도 위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북한은 위성, 한국은 미사일, 그러다가 또 쏘고 난 이후에 미사일에서 위성으로 다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 따로 정부 따로 용어가 달라졌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31일 날 북한이 발사했을 때 합참은 북한 주장 우주 발사체, 북한이 쏜 발사체라는 말을 썼는데 서울시는 재난 문자에 북한 미사일 발사라고 했어요. 새벽 난리통이 있은 후 오전에 합참은 발사체가 미사일보다 우주 발사체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오후 외교부는 한미일 북핵 협의 결과를 공지하면서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스스로 위성이라고 말을 하다가 대통령실 안보실장 용어로 또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북한 주장 위성, 그 다음에는 미사일, 그 다음에 위성, 또 미사일, 또 위성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뒤섞어 써도 좋은 것이냐? 위성 발사체와 미사일은 엄연히 다른 거죠. 우주까지 쏘아 올릴 강력한 로켓 추진체를 이렇게 달고 제일 꼭대기에 위성을 얹으면 그건 위성 발사체, 위성 운반체, 로켓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흔히 제일 끝에 위성이 있고 그 밑에 이 위성을 실어 나를 로켓 추진체를 단 것을 합쳐서 위성이라고 해요. 미사일은 탄두를 얹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다양한 목표에 발사하는 무기 운반체를 말하고 가령 탄두가 핵탄두일 경우에는 핵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목표 지점에 떨어져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빈 탄두를 하늘로 고각 발사하는 방식으로 북한 미사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계속 테스트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시험 발사라고 했어요. 로켓에 핵탄두를 얻는다고 핵미사일이 되는 건 아니고 미사일에 위성을 얻는다고 위성이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위성은 과학적 목적, 비군사적 목적이다라고 하지만은 미사일은 엄연히 군사적 목적이죠. 자, 근데 북한이 이번에 한 행위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좌파 매체들은 이 부분을 놓고 북한의 정찰 위성을 국민에게 정부가 마치 잘못 규정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볼 때 이것은 ICBM을 시험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ICBM 개발과 직접 연계된 거고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를 자국을 겨누는 ICBM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제가 바라보는 방향과 똑같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이제 2차 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북한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실제 핵탄두급인 이런 탄두를 올리기에 북한의 로켓 추진력 자체가 미약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화성 12호까지도요. 화성 12호가 한 200km 정도 이렇게 밖에 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도 결국 만리경 1호가 300km 미만인데 그 300km 미만의 위성이 무슨 놈은 관측 정찰 위성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거 무게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쏘고 난 뒤에 끝이 뭉퉁한 걸 갖다가 보였는데요. 그건 사진만을 가지고 그게 마치 북한 주장대로 위성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은 툭하면 쏘던 ICBM인데 실제로 실거리 정도를 쏴려고 해보니까 이 기술 안전성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관은 이 북한의 이 발사에 대해서 이런 발사들 하나하나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관계없이 김정은과 그의 엔지니어들은 배우고 개선하며 적응하고 있고 그것이 한반도와 영내에 위협이 되고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는 시각은 분명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 문제를 가지고 위성이냐 미사일이냐라는 논쟁을 하는 것은 미국은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ICBM과 똑같은 로켓 엔진이 사용되었고 북한이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탄두의 무게가 화성 12호 4,500km를 간 것도 200km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그것보다 더 무거운 지금 탄두를 탑재해서 저 궤도에 올릴 수 있는가라는 실질적인 그야말로 리허설에 가까운 발사에서 실패한 것이다. 근데 북한은 이 원인을 분석해서 곧 시정할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성이다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웃기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정부도 웃기고 이것은요 결국 북한이 완벽한 ICBM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번에 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실전 상황에서 에러가 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No
문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가